네, 청강사자 현부전이고요. 이 작품은 이규보님이 쓰셨습니다. 이규보가 썼다는 이야기는 이 자체로 조선 후기에 쓰였다는 이야기예요. 매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규보가 썼으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실학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강사자 현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청강이 푸를 청자에 강강자니까, 그죠? 블루리버. 그죠? 블루리버에 전달해주는 사람인데 그게 현부다. 그럼 거뭇거뭇한 새끼가 누구겠느냐? 거북이겠다 이거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북이는 약간 검은색에 가깝고, 자라는 좀 색이 좀 달라요. 밝은 빛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거북이를 나타낼 때 그래서 검을 현자에 지금 지아비 부자를 써서 현부라고 표현했지만 이것 또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소설을 우리가 가전체라고 합니다. 자, 가전체라는 것은 뭐냐? 가짜 전기체예요. 가짜 전기. 그러니까 실존하는 인물에 대한 전기가 아니고 가짜 전기죠. 거북이를 두고 지금 전기문을 쓴 거예요. 전기문 뭔지 아시죠? 자서전 같은 그 전.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계, 행적, 논평.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EBS에서는 어디까지만 담겨 있냐면 아니군요. EBS에서도 다 담겨 있네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가계는 뭐냐? 집가짜고요. 그다음에 계보예요. 그 가문의 계보. 그러니까 누가 시조고 누가 선조. 여기서 선조는 뭐냐면 신이다. 신인이었다. 이게 뭐냐? 신과 같은 사람이다. 신급의 사람이고 15명의 현지가 있었는데 어떠한 그 지형을 떠받칠 만큼 크고 힘이 좋았지만 그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됐다? 점을 치는 일을 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포로 점이냐? 이게 뭐냐면 옛날에 갑골문자라고 해서 갑골문자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문자로서의 기능을 한 것도 있지만 어떤 점괘를 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거북이 등딱지를 통해서 점을 보았던 그때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조.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우임금 시절에 홍범구주를 만들었다. 홍범구주. 고조선 시대의 팔조금법 같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법이다. 내 나라에 사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는 홍범구주를 직접 만들었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가능했겠느냐? 그만큼 아주 신묘하고 대단한 힘이 있었다는 거지. 지식이.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신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지식이 매우 넘치는 집안이었다. 그 다음 그의 아버지가 뭐였지? 그의 아버지는 그죠. 이름이 중광인데 태어나자마자 뭐가 있었다고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있네요. 할아버지 백약인데 할아버지부터 해볼게. 백약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백약이라는 할아버지는 뭐 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막 싸웠다는 거지. 옥나늘과 함께해서 공을 세웠다. 그래서 구국을 했다. 구국에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니까 매우 충성스러운 집안이라는 거고. 나 아버지는 그죠? 나는 달의 아들 중광인데 나를 얻으면 서민은 제후가 될 것이고 제후는 제왕이 될 것이란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중광이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중광이고 그죠? 매우 큰 국가의 요직이었다. 그러한 집안의 배경을 보았을 때 그치? 이 현부는 도대체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죠. 이해돼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관상제기가 얘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등은 산과 같고 거기에 별들이 아롱아롱 무늬를 이루었으니 신령스러운 관상이 분명하다. 거북이 등껍질이 그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렇게 하고 장성하자 주역의 이치를 깊이 연구해서 우주의 모든 변화 원리를 터득하였고 온가지 신성의 방수를 배웠다. 그래서 그죠?
신묘하기도 하고요. 씩씩하기도 한 아주 좋은 아이다. 그런데 얘는 뭐가 있었냐면 처세를 함에 있어서 뭐가 있어? 어떤 점이 있냐면 안빈낙도를 추구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사는 자연 친화적 삶을 요구했었는데, 그죠? 예절한 인간에게 갑자기 붙잡히게 된 거야. 그지? 어부한테 붙잡힌 거죠. 그래서 예절한 인간한테 붙잡혀서 결국 임금에게 바쳐졌는데, 그지? 임금한테 가서 또 아가리를 이렇게 털어요. 멋있게 아가리 한번 터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냥 순순히 잡혀갖고 와.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저의 강압에 의한 것이요. 또한 왕께서 덕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일 뿐이니 벼슬은 제 본심이 아닙니다. 왕께서는 저를 붙잡아두고 보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아니, 뭐 제가 덕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솔직히 저 안 붙잡으실 줄 알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역시 또 예저에게 붙잡혔고 왕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지? 왕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죠? 벼슬을 거부하죠. 여기에서 그 어떤 안빈낙도스러운, 그지?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어떤 태도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가 되냐면 수형승 도수사자 태사령이 됐습니다. 자, 수형승의 이 숫자와 도수사자의 숫자는 전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관리한다. 왜 그럼 물을 관리하는, 그죠? 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느냐? 이런 걸 그때 당시엔 치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거북이니까. 그 다음에 태사령, 이거는 이제 천문을 통해서, 그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했어요. 그래서 왕이 묻게 된 거죠. 뭐라고 묻게 되나? 아니, 이렇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왜 예저한테 붙잡았어? 그랬더니, 그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훗날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훗날 자신의 2명의 자식까지도 다 죽게 됐어. 그래서 자, 논평을 해. 아무리 사신이 뭐라고 해? 아무리 뛰어난 자일지라도 예저에게 붙잡히는, 그지? 예상 외의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하물며 보통 사람인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으므로 평소에 뭐 해라? 평소에 처세를 잘해라. 뭐야?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하고 그다음 언행을 올바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청강사자 현부전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가전체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 여기에서 또 이제 이 논평을 하면서 공자와 자로의 드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드립, 자로 드립. 그죠? 공자와 자로면, 그죠? 자로는 어떤 인간이냐면, 끝내는 정치에 이제 입문해서 젓갈로 죽지만, 공자와 자로.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이 사람들도 뭐였어요? 위기에 처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지. 이 주역의 이치를 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알 수 없으므로 너도 뭐 해라? 조심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주제의식입니다. 됐죠?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건 결국 뭐죠? 그러니까 이 처세가 뭔지 조금 더 궁극적으로 얘기해보자. 점을 치는 건 뭐지? 미신일 거야, 그지? 그지? 그럼 미신하고 그 다음에 안분지족적 삶을 갖는 거하고 해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무리 자기의 점을 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태도가 없다면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현부는 안분지족적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처세를 추구한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힘들 거니까 너도 그 대비로 열심히 살아. 이렇게 내온 게 이제 전체 현실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아마 문제 풀이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네.